안녕하세요. 굿모먼 제대로 국어 굿모먼 제국의 송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이제 오늘 촬영을 끝내고 왔어요. 요즘에 이제 굿모먼 제국 문법형 강좌 열심히 찍고 있는데, 제 스튜디오에서 찍다가 요즘에 이제 회사에 가서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강의 촬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진행했던 진도가 의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살수리 현상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수업 안에서는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좀 자세하게 좀 풀어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이건 왜 그러지라고 되게 사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영상을 하나 찍고 싶었는데 이걸 또 미루면 정말 못 찍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 와서 빨리 저녁을 먹고 또 이제 바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볼게요. 일단 뭐 중요한 것 좀 하나 언급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제 초시생들 같은 경우는 뭐 단어도 이제 많이 찾으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 이제 사전을 통해서 많이 소화를 하시잖아요. 그건 네이버 검색창에 많이 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표준국어 대사전 안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용어에 대한 뜻풀이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사전이 바로 표준국어 대사전이기 때문에 표준국어 대사전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물론 저에게 물어봐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포인트는 누군가가 또 궁금해했을 만한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식력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표준국어 대사전 활용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국립국어원에 있는 홈페이지의 순화가 누리집이죠. 이번에 순화 문제 나왔었는데 그쵸? 이제 핫했었잖아요. 어쨌든 그 누리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시는 그런 어떤 경로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한번 말해야지 싶었는데 지금 이 기회에 말하고 있고요. 사회수리 현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학교 문법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수험서에서는 이제 학교 문법을 근간으로 이제 많은 내용을 담아 두었는데, 또 이제 국립국어원에 가서 이제 답변과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진짜 뭐가 사회수리 현상이지라고 이제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사회수리 현상이 진짜 뭔지 1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진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지만은,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하셨던 분들은 좀 이 영상이 좀 여러분의 어떤 답답함을 좀 시원하게 긁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사회수리 현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그러자 뭐 합성 명사에서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국립국어원에서 밝히고 있는, 그쵸,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수리 현상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제가 좀 글자를 크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 합성 명사여야 된대요. 반드시. 보라색이구나. 합성 명사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여야 된대요. 앞말과 이제 뒷말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살수리 현상이 나는데,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요. 그리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림 외사소리일 때, 그쵸? 이게 바로 살수리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그랬을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이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가 살수리 현상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등불 있죠. 등불. 지금 얘가 이응으로 끝났기 때문에 울림소리로 끝났고요. 그리고 뒷말의 시작이 비읍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안 울림 예사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등불 이렇게 돼요. 등불. 이게 바로 살수리 현상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수리 현상의 환경이 큰 거죠. 굉장히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포괄되고 있는 겁니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는데 뒷말이 미음 혹은 니은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환경입니다. 이게 환경. 이와 같은 환경에서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하나 더 나는 거, 이게 바로 현상이에요. 그랬을 때 니은 소리가 하나 더 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 더하기 날이 만나면 콧날이 돼요. 콧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모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니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니은이 이렇게 덧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살수리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앞말이 역시 모음으로 끝나는데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이 되면은 이게 바로 환경이에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제 이모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니은이 둘 덧나는 현상을 우리가 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보세요. 예산이에요. 이게 이제 예가 될 것 같아요. 요 세 번째 환경에 대한 예사와 일이 만났잖아요. 예사와 일이 만났어요. 그래서 합성 명사이면서 우리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뒷말이 이모음 계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예, 산, 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니은이 이렇게 덧나는 현상, 이것을 바로 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끝나면 되는데 이제 학교 문법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수험서에서는 약간 살소리 현상을 좀 더 폭넓게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제가 강의 안에서 설명했던 살소리 현상의 일부분을 좀 발췌할 수 있을까? 한번 가져와 볼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볼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살소리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념 파트로 넘어가셔가지고 우리가 봤던 예를 통해서 살소리 현상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납니다. 울림소리는 모든 모음이 울림소리죠. 모든 모음이 울림소리고 또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자음 중에서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울림소리죠.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가 바로 안울림 예사소리여야 돼요. 안울림. 반드시 안울림 예사소리여야 됩니다. 안울림 예사소리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뒤에 예사소리가 바로 된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예가 있으신가요? 밤길을 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 등불이 필요하다. 밤길, 등불, 산세,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우란 팀에 해당하는 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이 날 때 뒤에 오는 말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을 하면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미인들이 많죠, 이 세상에. 근데 정말 예쁜 사람들은 어디가 예뻐야 되냐면 코가 예뻐야 돼요, 코가. 그래서 콧날. 그리고 또 어디가 예뻐야 돼요? 막 이쁘다 싶었는데 막 입 벌리고 막 웃을 때 너무 잇몸이 많이 보이거나 잇몸이 너무 안 예뻐요. 그러면 우리가 좀 그렇죠. 이거 뭐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외우려고. 뭐 콧날 안 예쁘면 어떻고 잇몸 안 예쁘면 어떻습니까? 뭐. 그래서 콧날, 잇몸에서 지금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이제 모나미의 예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예를 아는 게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란의 예들 그리고 모나미의 예들을 좀 몇 가지 정도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음은 상관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그냥 앞말이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말에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말이 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쵸?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혹은 니은 소리가 첨가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환경과 어떤 결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나뭇잎, 깻잎 가볼까요? 나뭇잎, 깻잎, 깻잎. 지금 보시면은 나무와 잎이 만났고 그리고 깨와 잎이 만나가지고 지금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소리 현상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뒤를 가릴까 좀 염청가 돼서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알아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환에도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살소리 현상의 환경과 결과를 여러분 반드시 외워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공유했던 그런 암기 팁 있잖아요. 우란, 모나미, 아비. 그래서 우리가 살소리 현상으로 예측이 되는 또 여겨지는 것들을 만났을 때 얘가 우란인가 모나미인가 아비인가를 좀 정리하시고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접근으로 보면은 이렇게 접근하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 안에서 저도 이제 그 학교 문법의 견해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우란 그리고 모나미 아비예요. 아비. 거기서 나타나는 살소리 현상들을 모두 그냥 살소리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등불 당연히 살소리 현상이죠. 왜냐면 얘가 울림소리로 끝났고요.
얘가 안 울린 매사소리로 시작해서 얘가 된소리가 된 거예요. 등불, 우란이에요. 일반적 접근으로 얘는 사회소리 현상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국립국어원 어떤 견해로도 얘는 사회소리 현상이 맞습니다. 그쵸? 앞말이 지금 울림소리로 끝났고 뒷말이 안 울린 매사소리로 시작을 해서 등불 이렇게 된소리가 나니까 국립국어원의 접근으로도 있는 사회소리 현상이에요. 그럼 깻잎을 볼까요? 깻잎도 사실 사이시옷은 나중에 박힌 거고 깨 더하기 입이잖아요. 깨 더하기 입. 그래서 우리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모음 계열로 나타나면서 합성 명사하면서 니은, 니은이 두 번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으로도 사회소리 현상이고 맞아요. 국립국어원 견해로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어떤 세 번째의 환경에 해당하므로 사회소리 현상이 맞아요. 근데 얘가 이제 문제인 거죠. 얘가 왜 문제냐면은 설익다에서 얘가 접사예요. 접사가 개입됐다는 것 자체가 얘는 합성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 문법의 어떤 폭넓은 견해로 보자면 그냥 아비일 뿐이에요. 앞말 아무거나 와도 되고요. 그리고 이모음 계열이 왔는데 얘가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죠. 니은이 첨가가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리을로 바뀌는 설릭다가 되면서 유음화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접근으로 보자면 얘는 사회소리 현상이 맞지만 국립국어원 견해로 보자면 얘는 사회소리 현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합성명사가 아니고 그쵸? 게다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합성명사가 아니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국어원 접근으로는 사회소리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구분점이 있어요. 그럼 얘는요? 선생님이 합성명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앞말 플러스 이모음 계열로 우리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일반적인 접근으로 보자면은 니은이 첨가가 돼요. 우리 지금 니은 첨가되고 그리고 비읍이 니은 영향받아서 이렇게 결국에는 미음이 되는 집릴 이런 형태로 이제 발음이 되거든요. 니은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 접근은 사회소리 현상이 맞아요. 그런데 국립국어원 견해로는 왜 아니냐? 그치? 일단 앞말이 모음으로 안 끝났어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되고 이모음 계열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립국어원 견해로는 사회소리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얘 한번 볼까요? 얘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앞말 플러스 이모음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첨가가 돼요. 그럼 솜니을이 되기 때문에 아비에 해당을 하면서 니은 첨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소리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국립국어원 견해로는 삐 받지 않아요. 왜냐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미음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국립국어원 견해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의에 입각하면은 얘는 사회소리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요? 코 더하기 날. 코 더하기 날이잖아요. 코 더하기 날. 여기서 그렇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그리고 니은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모나미로 익혔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콧날에서 니은이 첨가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접근으로도 그리고 국립국어원 견해로도 두 번째 환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회소리 현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사회소리 현상이 이거라고 하셨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주시고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 문법에서는 이제 사회소리 현상을 굉장히 넓게 보는 그런 견해가 더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를 다 이제 사회소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저희 쪽 수험서도 이제 이 견해를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얘네들은 아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내친 김에 이 양상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올라왔고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어떤 공신력 있는 답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18년 10월 31일에 조회수 950인데 여기서 한 제가 5개 정도 제가 검색을 한 것 같아요. 집안일 솜니물은 니은 첨가인가요? 사회소리인가요? 이렇게 지금 질문했습니다. 지금 얘는 국립국어원 견해에 따르면은 지금 앞말 플러스 이모음 계열의 말들인데 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얘도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국립국어원에서 사회소리 현상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럼 사회소리 현상으로 보지 않았는데 니은은 확실하게 첨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회소리 현상인가 니은 첨가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어떤 답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시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걸 사회소리상으로 안 본다 하지만 문법 학자들마다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소리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집안일 그리고 솜니물의 발음은 일반적으로는 니은 첨가로
봅니다만, 즉 니은 첨가로 봅니다만이라는 것은 사이소리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는 넓은 의미의 사이소리 현상으로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겨워 사실. 너무너무 지겨운데 맨 마지막에 항상 이런 말을 붙여요. 해당 내용은 참고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법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서적들을 두루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항상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니은 첨가는 합성어 파생어에서, 즉 합성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립국어원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합성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니은 첨가라는 거는 합성어뿐만 아니라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일 때도, 그리고 무조건 그냥 앞말이 존재하고, 그리고 뒤 단어나 전미사의 음절이 그쵸 이나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니은음이 첨가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은 그러니까 저희 쪽 견해라는 거죠. 국립국어원 견해에 따르면은 합성 명사여야 된대요. 합성 명사이고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그리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림 애사소리면 뒤에 애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즉 등불 같은 거, 혹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뒷말이 미음, 니은으로 시작이 되거나, 혹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이 되면 우리가 니은이 둘 덧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견해는 알지만은 문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2020년 4월 3일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사실 많아요.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니은 첨가가 된 것은 모두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을 하는 것인가요? 또한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이 나거나, 그리고 니은 혹은 니은이 덧날 때, 니은이 덧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좀 어렵게 말이 풀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부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의하신 바는 견해에 따라 분류 해석 등이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해 쪽 의견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문법서들을 또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다만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정보를 드리면은 한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립국어원 견해에 따르면은 앞말이 반드시 모음으로 끝나야 돼. 그리고 뒷말이 이모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얘가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데, 그리고 게다가 합성 명사이면 되죠. 합성 명사. 근데 두 가지 조건을 지금 다 못 지키고 있어요. 얘 모음으로 일단 안 끝났고요. 그리고 한여름에서 하는 접사기 때문에 합성 명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그냥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의 내용입니다. 다만 앞에 니은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야, 여유, 유일 때, 뒤에 니은 첨가는 합성어에서 사이시오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국립국어원 견해에 따르면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고 얘는 맞다라는 거죠. 얘는 맞다. 왜냐면 코에서 얘 모음으로 끝났고 니은으로 시작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코와 날이 만났기 때문에 합성 명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립국어원 견해에 따르면 얘는 아니고 얘는 기다라는 거죠. 기다. 규정은 표준 발음법 제7장의 음의 첨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표준 발음법은 어디서 찾으면 된다. 맞아요, 여러분. 어문규정집 우리 이제 교재에 다 준비가 되고 있긴 하겠지만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도 어문규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국립국어원에서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립국어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앞말이 울림소리고 뒷말이 안 울림 애사소리일 때 얘가 된소리가 되는 거, 그리고 앞말은 반드시 모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할 때, 혹은 동시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이 나는 거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이 나고 뒤가 이모음으로 시작할 때, 이 경우만, 게다가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 합성 명사여야 된다. 이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지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는 그냥 니은 첨가 현상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학교 문법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는 이 니은 첨가 현상까지 사이소리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잘 풀어낸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냥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이 합성 명사여야 되는데요. 합성 명사가 아닌 거는 그냥 니은 첨가로 생각해 주세요.
그 정도 이제 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뭐 풀어내는 게 크게 뭐 문제를 푸는데 뭐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좀 정확하게 밝히고 싶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잘 해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또 있네. 있는 줄 몰랐어요, 솔직히. 사이시옷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쓰는 것이다. 즉 사이시옷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있잖아요. 여러분 사이시옷이 존재하면 무조건 사이소리 현상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소리 현상이 나야지만 사이시옷을 박아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민하다가 사이시옷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사이소리 현상이 난다라고도 이제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번 시간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거 뭐 다시 한번 앞장면 가져온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논란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깨끗해지셨죠? 일단 국립국어원 견해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학교문법의 어떤 폭넓은 견해,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부분들도 잘 해결해 주셔서, 근데 문제는 일단 뭐 표준발음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요 어떤 엇갈리는 견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뭐가 정확하게 사이소리 현상인가는 절대로 문제로 나오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 그리고 사이시오 표기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의 일반적인 환경들, 그리고 결과들, 그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든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좀 강의가 진행이 되는 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뭔가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좀 찍어보려고 해요. 예, 좋아요, 댓글 오랜만에 한다. 좋아요, 댓글, 좋아요, 댓글이 아니잖아. 뭐지? 좋아요랑 구독. 너무 오랜만에 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